2026년 최저 시급이 1320원인가요? 이게 정해졌더라고요. 전년 대비 2.9% 오른 거라고 하는데요. 뭐 결국에는 이제 최저 시급이 이제 215만 몇천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215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결국 이제 이렇게 최저 시급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건 기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용하는 그 자영업 사장님 아닌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이제 최저로 이제 월급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로울 수 있는데 저렇게 2.9% 인상이 된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로 줘야 되는 월급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2.9%라 해도 이게 점점 이제 부담이 더 커지니까 더 이제 사람을 이제 쓰는 데 대한 부담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이제 더 늘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최저시급이 계속 늘어난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일하기가 되게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최저시급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최소한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막연하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저시급이 계속 오르는 건 능사가 아닌데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시급에 대한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선진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선진국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빈부의 격차가 좀 더 너무 심해서 너무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거지 그 상위 1, 2%에 해당되는 사람을 빼고 생각해보면 한국은 결코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의 수준이 되게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실제로 자신들이 잘 살지 못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좋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대려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 관련해서 더 강분하고 더 흥분하면서 나라 망하는 정책을 펼친다라고 떠들어대며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욕을 더 많이 하더라고. 참 아이러니하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수십억 현금을 가지고 있고 전체 자산이 100억이고 150억, 200억 그리고 매년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까지 합쳐서 자본소득까지 합쳐서 1년에 5억씩 10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런 그들이 이제 정책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간다. 인력들, 직원들을 쓰는 데 있어서 최저시급이 올라서 직원 10명 쓸 걸 9명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텐데 왜? 어쩌면 그들은 고용이 되는 피고용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데 되려 자신들이 하층민으로서 되게 일상생활을 힘들어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들이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혜택을 그들이 누리는 건데도 되려 그런 정책에 대해서 광분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임금 노동자로 사는 사람 말고 자영업으로 가게라며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게 부담이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느새 1290원이다. 만원이 넘어갔다라는 게 참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1990년대 대학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이제 최저시급 2,500원짜리 일을 했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도대체 너 무슨 일 하냐라고 물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커피숍에서 일하면 1,500원, 1,600원 뭐 이런 정도의 금액을 주던 때였거든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서 일하면 한 달 일하면 한 30만원, 35만원 받던 시절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되려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최저시급도 계속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양질의 일자리는 더 모자라고 살아가는 삶은 더 양화되고 사는 게 더 빡빡해지고 더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뭔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대책도 세우고 더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일하는 알바 자리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마찬가지겠죠.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러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알바 쓰기도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임금이 줄이려고 안간힘을 써서 알바 자리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고민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좀 더 힘겹게 하는 건가? 분명히 이 사회는 나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꼭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나 다 지금을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걸까? 삶이 뭘까?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 제 자신에게 물어보지만 제대로 답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막막할 때도 많고 겁날 때도 많고 걱정스러울 때도 많고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잘 추스리기 위해서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애쓰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 어떤 모습을 그려봐야 될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려 합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막막한 것 같기도 하고 최저시급이 오르니까 그래 일하는 사람들 임금 올라서 좋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 그래서 되려 더 알바 자리도 줄어들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힘겨워하고 서민들의 삶이 되려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 이미 결정된 것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또 새로운 좀 변화된 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